전직 대통령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작은 비석 하나만을 세워달라는 부탁 속에 떠난 그의 마지막은 국민에게 커다란 슬픔을 남겼습니다. 온 국민은 슬픔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독재적 발상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지만 조선중앙통화 등 3개 수구 족벌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를 소수, 친노, 좌파의 정치적 행동이라며 왜곡, 폄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를 반민족과 반민주의 역사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살아온 조중동. 그들이 이제 언론학법을 통해 이 땅을 지배하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1988년) 국회 청문회. 자신들이 민족지라 주장하며 조선일보의 사장이 열변을 토합니다. 조선이나 동아나 6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선배들이 그 혹독한 조선 총독부 밑에서 피 흘리고 고문당하고 옥살을 하면서까지 그래도 교래를 위하고 민족의 전립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싸우다가 조선당한이 끝내 해관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사들은 조선과 동아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냅니다. 신년신문 전면 기사에서 일본 천황의 생일을 감격에 겨워 찬양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후방에 있는 국민의 임무라고 공공연히 광고하고, 지원병으로 전쟁에 나가 일본을 위해 싸우는 것이 영광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조선과 동아의 사주인 방응모와 김성수. 조선일보 사주였던 방응모는 월간 조강에 일본의 번영을 기원하고 한일 병합을 기뻐하는 글과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감격하는 글을 써 친일의 극치를 보입니다. 또 동아일보 사주인 김성수는 전쟁에 나서라고 조선인을 앞장서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이 더 강해질수록 그들의 아부는 오히려 더해만 갑니다.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자존심마저 팽개칩니다. 민족지의 사장이 그 당시 조선 최고 통치자였던 일황의 대리인 조선 총독에게 이런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은 그 신문을 우리가 민족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 일본의 대표적인 황국주의 지식인에게 민족지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사장이 이런 신년 안부 편지를 보냈는데, 이 역시 이래놓고도 참 조선 역시 민족지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나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준 역사와 권력이 바뀔 때마다 그들은 항상 강자의 편에 섰습니다. 힘을 가진 쪽에 줄을 서서 독재의 나팔수로 행세하는 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신 독재를 민족의 새 역사를 만든 기틀이라 미화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자고 부르짖습니다. 공수부대의 공격 목표는 광주 시민. 그들도 총을 들었다. 일으킨 빛고울 광주의 위대한 항쟁은 그들에게는 폭도들과 간첩들이 날뛴 무정부 상태의 집단 폭동에 불과합니다. 생필품을 나누며 고통을 분담했다. 처참한 공수부대의 민간인 학살이 끝난 후에 조중동은 지금은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이윽고 광주의 비극 속에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자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독재 정권의 찬양에 나섭니다. 쿠데타 수괴의 저녁식을 신문 전면 톱기사로 보도하면서 평화적 정권 교체의 계기라고 말하고,
나아가 민족의 영웅이며 준비된 지도자라고 추켜 세웁니다. 조중동은 항상 민중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조중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안보를 위협한다며 짓밟고 인권마저 유린한 공안정부의 국민 탄압을 오히려 좌익 빨갱이들의 책동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러한 조중동의 뻔뻔스러운 사실 왜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나마 희망을 줍니다. 조중동의 배후에 있는 거대 기업과 광고주들의 상품 불매 운동에 나선 언론 소비자 주권 캠페인의 경우 많은 시민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반성 없이 또다시 해방 이후에 또다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신문으로 영속하고 있고, 이러한 영속한 과정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가지고 현재 대통령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 힘이 국민 대다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10% 그리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힘이 남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독재자하고 손을 잡으면서 또는 독재자의 편을 들고 독재자를 조종하면서 아직도 불기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가장 서글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 고비가 올 때마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갈망을 좌익 세력의 선동이라고 우기는 한편 삼성 등 재벌과 경제계의 이해만을 강력히 옹호하는 조중동. 이들의 뒤에는 혼인 친족으로 이룩한 반백년 동안의 언론 재벌 간 계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혼맥은 태평양 롯데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자제에게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처남은 중앙일보의 소유주입니다. 삼성과 동아 역시 혼맥으로 연결되어 무소불위의 존재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광고주로서 이미 대기업과 재벌들이 실질적으로 방송 또는 신문의 내용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권력이, 어쩌면 정치 권력은 5년의 주기로 바뀌어 나가는데 경제 권력, 삼성 권력은 몇십 년,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거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 전 대통령은 조중동의 반민주적 속성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커다란 지지를 받자 조중동은 노무현 죽이기에 나섭니다.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위기감이 들었던 까닭입니다. 이미 국회의원 출마 시절부터 노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추측 기사가 난무합니다. 재산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말트집을 잡고 빨갱이 집안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추진. 대선 당시 단일 후보였던 정몽준 후보가 사퇴하자 버림받은 후보라고 노골적인 다른 후보 편들기에 나섭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족벌 언론과의 힘겨운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